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교단의 정기총회가 9월 첫째 주에 이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전국 141개 노회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8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예장합동 정기총회는 전체 총회 대의원 1,544명 중 목사 총대 713명, 장로 총대 700명이 참석해 성수됐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와 성찬 예식으로 함께한 총대들은 98회기에는 총회가 화합하고 완정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첫날 저녁 회모에서 총대들은 98회기를 이끌 신임 총회장으로 현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13년 만에 직선제가 도입돼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예장합동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수원 명성교회 안명환 목사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총회의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또 예배와 선교에 역점을 두겠다는 총회의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97회 정기총회를 전후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용역 동원, 총회 석상에서의 가스총 등장과 기습파회, 이후 비대위와 총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관심은 이번 98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합동총회가 지난 갈등을 수습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는 이번 정기총회가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정기총회에 앞서 시무교회에서 만난 안명환 신임 총회장은 총회 화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안명환 신임 총회장은 설립 100주년을 보내고 이제 101년 차를 맞은 합동총회가 서로의 감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며 대화합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린 피조물인데. 그래서 아주 다 덮자. 다음은 주께 맡기고 덮자. 이 마음 풀자. 특히 안명환 신임 총회장은 한회기를 이끌 역점 방향으로 예배와 선교의 회복을 강조하며 분란보다는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1984년 수원 명성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강조해온 경건한 예배에 대한 목회 철학이 98회기 정기총회를 이끄는 데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오랫동안 안명환 목사와 함께해온 수원 명성교회 교인들과 부교역자도 예배에 대한 안 목사의 원칙은 철두철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베풀기 좋아하고 누구보다 정이 많은 목회자라고 소개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제1로 중요히 여기시고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제1이고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해서 조금 그 예배 틀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항감을 가지고 계시고 전통적인 예배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고. 안명환 신임 총회장은 정기총회 이후 첫 일정으로 총회 산하 신학교들을 가장 먼저 찾아 신학생들을 격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을 안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올 한 해기 희망을 주는 총회장이 되고 싶다는 뜻에서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다 해도 그들이 바로 서야지요. 그들이 희망을 줘야지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98 총회장으로서 가서 또 101년이니까 가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가슴을 하고 싶어요. 한편 안명환 총회장은 1946년생으로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총회 정치부장과 GMS 세계선교회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97회 정기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안명환 신임 총회장은 98회기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첫마디를 열었습니다. 교단 화합과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두고 총회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장 합동총회의 화합과 회복을 위한 안명환 신임 총회장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기독교 한국침례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이들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을 곽영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으로는 현 부총회장인 송도제일교회 주준태 목사가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울산 미포교회 신상현 목사와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가 입후보에 선거를 치릅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창원 한빛교회 엄성호 장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번 고신 정기총회에서는 목회 세습 금지법을 비롯해 고신대학교에 속해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대학원대학교로 독립시키는 방안,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안한 한교단 다체제 연합총회 헌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총회에서는 교단지 기독교보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금권 선거 논란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신임 사장 최계호 장로가 일부 이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23일부터 전남 순천 팔마 실내체육관에서 제103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선거는 동대구교회 유영식 목사, 한돌교회 김대현 목사, 성일교회 윤덕남 목사 세 후보로 치러집니다. 제1부총회장에는 남원주교회 곽도희 목사가 입후보했습니다. 이번 침례교 총회에서는 최근 이전한 여의도 총회회관의 건축비용 부채 해결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류동 총회회관을 매각해 부채를 갚는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총회 남성부장 신설 문제와 지난해 부결된 바 있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도 규약 개정안으로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4일부터 군산 성광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으로 현 부총회장 박동일 목사가 추대될 전망이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대구 성삼교회 황용대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농림부 장관과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진읍교회 김영진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이번 기장총회에서도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향린동산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린동산 매각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교단 재산이 사용된 데 대해 총회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속되는 각종 고소 고발에 대한 대책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서대문 선교회관 부지에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방안과 목회 세습 금지법 등도 논의됩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인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의 공식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게나디우스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와 매튜 코지 WCC 국제관계위원회 국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문단 일행은 이번 방문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북한교회 대표단을 공식 초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독일을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부산으로 오게 될 평화열차가 북한을 경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제에 대한 공동 논의를 진행해 WCC 총회의 정책 문서로 채택하는 방안 등이 언급될 예정이며 세계교회의 대북 지원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무단 방북 일정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 결렬 이후 냉각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파키스탄 북서부 도시 페샤와르에 위치한 올세인트 교회 앞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78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2명의 용의자가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으며 테러범들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서 빠져나올 때 잇따라 자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6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 34명과 어린이 7명, 경찰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WCC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금주섭 총무는 생명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며 세계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페샤와르는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도시로 파키스탄 내에서는 드물게 기독교 신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인한 6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마치고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22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강단에 복귀한 오정현 목사는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큰 사랑으로 형제와 교회를 감싸 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목사는 또 이번 자숙 기간을 통해 회개와 겸손을 배웠다며 사역을 단순화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목회와 제자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시종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체 예배에 걸쳐 성만찬 예식도 병행됐습니다. 또 평신도 리더와 순장, 교구장 등으로 구성된 평신도 협의회는 오 목사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명 선언문을 새롭게 작성하고 교회의 회복과 화해에 힘쓰는 한편 교회의 법과 규정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대사회적 섬김 활동을 펼침으로써 교회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이 세계 6위를 차지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가 전 세계 선교사 관련 통계를 집계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도 선교사 파송 상위 10개 나라 가운데 6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2010년 한 해 1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3만 4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2위에 오른 브라질보다 크게 앞서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고서는 또 선교사를 받는 상위 9개 나라의 비기독교인 수가 전 세계 비기독교인 인구의 3.5%에 불과하지만 34% 이상의 선교사가 이 지역으로 파송받고 있다며 선교사 파송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에서는 상당수의 국내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박만희 제23대 사령관이 지난 20일 구세군 아트홀에서 열린 은퇴 예배를 끝으로 38년의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박 사령관은 지금껏 함께 해준 모든 동료들과 아내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은퇴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0월 8일부터 총 10주 과정으로 평화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교회, 공동체, 조직,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와 한국샬렘 영성훈련원이 오는 10월 7일 관악구 소재 신양교회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연구소는 자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길 바란다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찬양사역단체 마커스와 디사이플스 워십빌더스가 오는 10월 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연합집회 투게더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가 초청돼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와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을 지났습니다. 이제 늦더위도 끝인데요.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새벽에 중부지방에 내리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는 저녁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기상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